어떤 진실은 드러나는 순간 폭탄이 돼요. YL그룹을 나가게 되는 건 내가 아니라 H홀딩스가 될 테니까. YL그룹은 곧 새로운 투자사와 계약을 진행할 겁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놓은 기억과 상처들이 하나둘씩 튀어나오며 모든 걸 뒤흔들죠. 악의 핏줄이 어디 가겠어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폭탄이 터질 타이밍은 바로 지금이에요. 여왕의 집 84회. 맞아. 강세리 씨는 제 조카의 자리를 훔친 불륜녀입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무겁고 조용했어요. 내 최악의 리스크가 당신이라고. 해고당한 주제에 회사의 얼굴도 내미지 말고 지금의 나한테 당신은 없는 게 나아. 창문 너머로 부는 바람은 조용히 커튼을 흔들었고 집안엔 이상하리만큼 불편한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죠. 어떤 사람인지 아시냐고요? 어머니 아들 황기찬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조차 허용되지 않는 불안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하지만 고요는 늘 폭풍 전의 속삭임일 뿐이죠. 조용한 침묵 속에서 사람들의 눈빛은 바삐 움직이고 감춰진 감정들은 언제든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특히 김도윤에게 그 밤은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으로 남을 겁니다. 그는 황나라의 말을 곱씹고 있었어요. 어리적집에 불이 났던 날 당시의 기억을 떠올린 나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그 불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의심, 그리고 그날의 화재가 도윤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사실까지. 퍼즐은 맞춰지고 있었고 도윤의 머릿속은 점점 차오르는 분노로 가득했어요. 그 불 진짜 내가 낸 거야. 도윤은 마침내 입을 열었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어요. 황나라는 말을 잃었고 그 침묵은 도윤에겐 대답보다 더 확실한 확신이 되었죠. 그의 눈동자는 감정과 이성이 부딪히는 전장이었어요. 아버지를 잃은 어린 시절의 상처, 지금까지 믿고 지켜온 가족에 대한 배신감. 그 모든 감정이 얽혀 혼란스러웠고 동시에 그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분노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정윤이. 그녀는 마침내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냈어요. 노숙자가 보험 설계사 김미경과 짜고 서류를 조작해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사실. 그 돈으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고 지금껏 호의호식하며 살았다는 것까지. 그럼 그 돈이 남편의 목숨값이었다는 거야.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입술은 굳게 닫혔지만 눈동자엔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이 그렇게 떠난 뒤 남겨진 가족은 진실을 모른 채 살아왔고 그 진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손에 감춰졌던 거예요. 윤희의 울분은 정호성과 도윤에게로 이어졌어요. 세 사람은 마치 하나의 유령처럼 이 진실 앞에서 정적에 잠겼고 그 순간 도윤이 낮게 중얼이듯 말합니다. 정신 차려야지. 이제 우리가 끝내야 해.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정호성의 손을 잡아요. 가족을 지키기 위한 복수의 시계는 그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장면은 그저 분노의 분출이 아니었어요. 정의를 되찾기 위한 첫 발걸음, 그리고 침묵 속에서 울부짖던 진실의 시작이었죠. 그 시각 다른 한쪽에선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강재인은 여전히 실종된 어머니 최자영을 찾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죠. 조각난 기억, 흔적 없는 행방 속에서 그녀는 결국 모든 퍼즐을 하나로 맞춰요. 홍만수, 강세리 너희였구나.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어요. 엄마를 납치하고 돈을 탐하고 가족을 찢어놓은 사람들. 그 이름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인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직접 나서서 흔적을 뒤쫓아요. 그리고 결국 숨겨져 있던 지하실이 발견되고 최자영은 극적으로 구조됩니다. 지친 얼굴, 파르르 떨리는 손,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전해준 건 고통이 아니라 안도감이었어요. 살아서 돌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끝까지 찾으려 했던 딸의 손길이 전부였죠.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 또 다른 진실의 불씨는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어요. 김도윤, 그는 이제 모든 퍼즐을 맞추고 있어요. 마음 한구석에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의심. 그것이 현실이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어요. 어리적집에 불이 났던 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아버지를 잃고 세상이 무너졌던 바로 그 순간. 그날의 기억은 늘 흐릿하고도 날카로웠죠. 그런데 이제 그 조각들이 모두 하나로 맞춰지고 있어요. 황나라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 그녀는 손끝을 떨며 머뭇거리며 그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마치 오래된 봉인을 풀듯 그녀의 기억은 도윤의 물음에 따라 하나둘 흘러나왔죠. 그날 사실은 내가 촛불을 켜놓고 잤어. 불이 날 줄 몰랐어. 나 때문일지도 몰라.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도윤은 숨을 멈췄어요. 눈앞이 아득해지고 귓가에서 시익하고 불길이 타오르던 그날 밤의 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것 같았죠. 그 불 진짜 내가 낸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분노, 절망, 충격, 그 모든 감정이 동시에 덮쳐오고 있었죠. 그의 눈동자는 감정과 이성이 부딪히는 전장이었어요. 그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가 지금 이 순간 피를 흘리며 터져버린 거예요. 황나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굽니다. 눈물이 한 방울 조용히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미안하다고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죄책감에 눌려 목소리는 막혔고 그저 눈물로 사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도윤은 말없이 일어섰어요. 무겁게, 아주 천천히. 그의 걸음은 비틀렸고 발끝은 벽에 부딪히고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방을 나가며 낮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난 진실을 밝힐 거야. 숨지 마. 너도 엄마도 기찬도. 누구든. 황나라는 도윤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흐느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진실을 마주했고 동시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그날 밤 도윤은 정호성과 마주 앉았어요. 두 남자는 말없이 술을 마셨어요. 묵직한 소주 한 잔 그리고 다시 한 잔. 정호성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엽니다. 도윤아, 복수라는 게 늘 정의로운 건 아니야. 하지만 이대로 있는 건 더 큰 죄지. 그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그 보험 정말 노숙자가 받은 거 맞아요? 정호성은 짧게 눈을 감은 뒤 대답합니다. 그래. 김미경이라는 보험 설계사가 공소시효 끝났다고 이제야 털어놨어. 서류 조작해서 노숙자한테 넘겼대. 그 말에 도윤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의 죽음은 돈으로 거래된 거잖아요. 정호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표정은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쥔 채 말을 잇지 못했죠. 그날 밤 도윤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선 아버지의 웃음소리, 불길 속에서 들리던 비명, 그리고 오늘 황나라에 떨리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맴돌았죠. 그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야겠다고 결심해요.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다시는 아무도 이런 진실에 짓밟히지 않게 하겠다고. 그 결심은 곧 전쟁의 서막이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분노에 찬 사람은 정윤이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죠. 오랜 세월 속에 묻혀있던 의심이 마침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보험 설계사 김미경의 입에서 나온 단 하나의 문장. 공소시효는 지났어요. 이제 와서 말해도 괜찮겠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고 그 안엔 과거 조작된 보험금 청구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수혜인은 다름 아닌 노숙자. 윤희의 시선은 서류를 뚫어져라 쳐다봤고 손끝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이 돈으로 저 사람은 더 큰 집으로 이사갔고 살림도 넉넉하게 꾸렸다고 들었어요. 전 그냥 서류만 도와줬을 뿐이에요. 김미경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윤희는 천천히 몸을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창 너머로는 아직 해가 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이미 캄캄한 밤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그럼 그 돈이 남편의 목숨값이었다는 거야.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고 목소리는 믿기 힘든 사실을 토해내듯 떨리고 있었어요. 눈동자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어요. 그 눈물은 너무 뜨겁고 너무 아파서 감히 흘릴 수 없었죠. 정호성과 김도윤 두 남자는 그녀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윤희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그 진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닌 고통 그 자체가 되었죠. 윤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입술을 꽉 깨물며 다시 한번 말했어요. 이대로는 못 넘겨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이건 죽음을 돈으로 바꾼 인간의 탐욕이야. 그녀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고 동시에 절규처럼 울렸어요. 정호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순간 도윤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신 차려야지. 이제 우리가 끝내야 해. 그 말은 다짐이었고 선전포고였어요. 이 가족에게 가해졌던 모든 상처, 억울함, 침묵. 그것들을 되돌리기 위한 복수의 시계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윤희는 정호성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죠. 당신도 이제는 도망치지 마요. 우리 함께 끝내야 해요. 그 장면은 단순한 분노의 분출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참아왔던 감정의 해방 그리고 정의를 되찾기 위한 첫 걸음이었어요. 윤희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그녀의 어깨는 오히려 더 단단해져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에요. 싸움의 중심에 서게 될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 강하게 이 집안의 어둠을 걷어내려는 단단한 주체가 되었어요. 이제 복수의 시계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 시각 강재인은 여전히 엄마를 납치했던 흔적을 좇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모든 퍼즐은 하나로 연결돼요. 홍만수, 강세리 너희였구나. 재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매서워져요. 엄마를 납치하고 비자금을 노리고 진실을 파묻으려 했던 사람들. 그 악의 축이 드러나는 순간 재인은 한 발 더 내딛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숨겨져 있던 지하실이 발견되고 최자영은 극적으로 구조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납치한 거야? 기찬이 달려와 묻습니다. 그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서려있고 세리는 뒤에서 고개를 돌립니다. 나 아니야. 재인이 믿어줘. 기찬은 애써 진심을 말하지만 재인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말하죠. 난 이제 당신을 믿지 않아. 강기찬과 강세리. 그들의 부부관계는 이제 형식만 남은 껍데기예요. 기찬은 억울하다고 말하지만 그의 진심을 믿어줄 사람은 더 이상 없어요. 세리는 기찬의 눈앞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YL에 더는 세리가 필요 없어. 그녀는 리스크야. 기찬은 세리를 경질하기로 해요. 회사 내부에 공식적으로 알리진 않지만 이미 회장 직속에서 모든 권한을 박탈해버려요. 나를 자른다고? 세리의 얼굴이 일그러져요. 그녀는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여자예요. 기찬의 그 말은 그녀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결정타가 됩니다. 차라리 무릎을 꿇고 재인에게 사죄라도 해. 기찬은 냉정하게 말하지만 세리는 미소를 짓습니다. 무릎은 못 꿇어. 하지만 누가 무릎 꿇게 될지는 지켜봐. 그 말은 경고였고 복수의 서곡이었어요. 한편 강미라는 오래전 디자인을 빼돌렸던 정현수를 다시 찾으라고 지시해요.
그 남자는 이제 대행사의 대표까지 올라있고 그의 입만 열리면 YL그룹의 내부 비리가 터질 수도 있는 시점. 정현수의 등장, 그건 또 다른 불씨가 되어 이 모든 판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편 패트릭은 강미란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노숙자에게 접근해요. 장미꽃을 들고 웃으며 말해요. 누나를 향한 마음을 받아주세요. 노숙자는 웃으며 말하죠. 맞니? 하지만 패트릭의 속내는 차갑고 단단해요. 그는 지금 노숙자의 가장 깊은 곳에 침투하고 있는 중이에요. 한순간의 복수는 의미 없어요. 그가 원하는 건 그들이 쌓아온 왕국 전체의 붕괴예요. 그리고 황나라는 오늘도 강승우에게 돌진합니다. 나 프로포즈할 거야. 진짜야. 그녀의 눈은 여전히 맑고 단단하지만 승우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해요. 그는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혼란 속에 있어요. 그 순간 새로운 위기가 찾아옵니다. 기차는 DH홀딩스의 투자 기업들과의 계약을 전면 파기하겠다고 선언해요. 그 말은 김도윤에게 폭탄처럼 날아옵니다. 당신 미쳤어요. 도윤의 눈엔 분노가 담기고 기차는 웃으며 대답하죠. 당신들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봐. 내가 먼저 칼을 쥘 뿐이야. 그 말은 전쟁 선포였어요. 그리고 그 전쟁은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 해 진짜 불이 붙습니다. 기찬과 세리, 제인과 미란, 도윤과 윤희, 패트릭과 노숙자. 이 집안의 모든 사람이 칼끝을 맞대고 있는 상황. 이제 여왕의 집엔 왕관이 아닌 진실만이 남게 될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